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사례 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항공 엔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얼마 전 방산 수출 활성화와 핵심 장비 부품 국산화 재고 방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중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개발 역량과 항공 엔진 개발 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엔진을 만들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같은 거 검색하시면 긴 시간 동안 촬영한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제 추석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러 업체들이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터빈 개발 방안과 그리고 이걸로 항공경 엔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카이도 나왔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쪽에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업체들이 어떤 걸 개발하고 향후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놔서 저도 보는 동안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그중에 제 눈에 띄었던 건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네. 이제 설명만으로 부족해서 당연히 공부를 했죠. 가스터빈이 뭐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실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 폭발시켜서 나온 에너지를 터빈을 통해 운동에너지로 전환해서 동력을 발생시킨다. 이 두 줄 이해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서 그 가스로 터빈을 회전시켜가지고 동력을 발생시킨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터빈인데요. 이게 터빈이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블레이드라고 할게요. 블레이드. 이게 그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해외여행 가실 때 비행기 타시잖아요. 비행기 엔진을 이렇게 보면 엔진에서 제트 엔진인 줄 알았더니 뭐가 돌아. 이게 보이잖아요. 그게 터빈의 블레이드에 해당돼요. 물론 그 엔진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가스터빈 엔진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를 돌려서 에너지를 얻는 그러니까 가스터빈 방식은 사실 처음에는 항공기랑 관련이 없고 어디에서 쓰느냐 발전소에서 사용해요. 근데 왜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공 엔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 때 나온 기술이 상당수가 전투기용 엔진과 겹쳐집니다. 네, 전투기용 엔진과 그러니까 발전소에 처음에 납품하러 만들었는데 요 기술을 그대로 조금 좁게 만들고 터빈 살짝 빼고 이러면 그게 바로 이 전투기용 군용 엔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저도 처음에는 왜 발전소에 쓰는 터빈이랑 이 군용 엔진이랑 이렇게 연관시키지? 그냥 세미나 나오려고 좀 무리수 던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연관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용과 상용이 겹쳐진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가스터빈 엔진도 그 접점이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비슷하고 그렇죠. 구조적으로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전용도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이거 고온 고압에다가 블레이드란 지점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블레이드가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안 되죠. 무거우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열에 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압력이 엄청 센데 터빈이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라나 만들 수 있는 이고 우리도 23년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닥의 업체의 선두는 당연히 독일의 지멘스죠. 지멘스와 지금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이제 앞지락 뒤지락 하면서 실적과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항공 엔진을 만들 때 가스터빈 방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은 발전에 최적화돼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으로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에 보면 우리 해군 함정들에 보면 이제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휘사가 만든 LM2500 이것도 잘 보시면 항공기 엔진을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차 중에 M1A2, M1 에이브럼스 거기도 가스터빈 엔진 그거 쓰고 있고, 그다음에 롤스로이스 이제 항공기 엔진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 항공기 엔진 개조해서 가스터빈으로 함정에 돌리고 그러니까 GE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일반 그 군함용 가스터빈도 만들고 발전용도 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발전소는 네. 그런 항공기용 엔진을 컨버전해서 가스터빈으로 전환해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 네, 앞서서 가스터빈이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으니까 네. 그럼 이 가스터빈 개발 역량 그리고 항공엔진 개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용량의 가스터빈이랑 작은 전투기에 들어간 엔진이랑 당연히 다르죠. 그쵸?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줄여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물론 넘어야 될 과정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각용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네. 항공기에 쓰이는 합금은 일단 대형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것과 좀 다르겠죠. 니켈 합금 같은 핵심 소재를 그 기술로 획득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작해야 되는 그리고 이게 하나 만든 거랑 대량 생산하는 거랑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률적인 과정들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고온 고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에 견딜 수 있는 코팅 기술도 좀 개발해야 되고 이게 대략 1700도, 1600도, 1700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은 F-16 엔진이 견디는 온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네네. 일단 국산 엔진의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통과했다는 거. 그리고 뭐 가스터빈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을 계속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런 열 코팅 그다음에 그 발전용 모델을 가지고 기술 검증을 계속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국방 과제에서 지정된 게 10,000파운드급 항공기용 엔진 그리고 이제 소형의 터보젯, 터보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스터빈 하나 잘 만들면 크게도 만들었다가 작게도 만들었다가 블레이드 달았다가 블레이드 뺐다가 그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됐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이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세미나도 보시면 끝나고 공장 가야 된다. 보통 이런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 끝나면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팀들은 그쵸. 끝나고 쉬어 반차 내지는 내일 쉬어 아니면 야 끝나고 소주 한잔 하자 회식해야 되는데 고민석 상무는 공장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되니까 예, 밑에 직원들도 이제 따라가야 되는 뭐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걸 통해서 그 10,000파운드급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고 소형 터보젯, 터보팬 엔진. 그러니까 이게 군용, 민수용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고 네. 언론에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그 미국에 있는 업체로 추정되는데 여기와는 소형 엔진에 관한 수출 관련 논의가 뭐 그냥 논의만 있었다. 만나서 차 한잔 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선수금 수령 단계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단계. 계약이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엔진을 수출하다니. 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미 굉장히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말한 핵심 기술이랑 성과도 궁금한데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특히 중요한 걸 언급해 보자면 금속 3D 프린팅 이걸 이제 도입해서 사용해야만 예전처럼 하나하나 만들어서 끼웠다 뺐다 하는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발전용 가스터빈급의 네. 지상 시험 설비를 갖추고 나서 여러 가지 센서와 테스트들을 해봐야만 됩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고온 고압이 발생된 엔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특히 네. 항공기용 엔진은 날아가다가 엔진 꺼져버리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안정성 테스트도 조금 더 필요한 지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서비스 그다음에 AS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여러 가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항공기 엔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에어로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하나 에어로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면서 항공기 엔진에 대한 이런 통합 같은 거는 베스트.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하면서 사실 무에서 유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했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 보니까 금속 3D 프린팅 뭐 이런 기술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전 사실 이거 몇 년 전에 G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외 업체들은 거기까지 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짝 쫓아왔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엔진 아시다시피 이제 고온으로 갔다가 또 식고 뭐 이런 네.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두산은 가스터빈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축적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강점이고 또 한 가지가 좀 주목을 한 게 뭐냐면 지금 해외 업체와 관련돼서 선수금 받았다. 이 미국 업체라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큰 엔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요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순항 미사일용 엔진하고 그다음에 소형 드론용 제트 엔진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지금 소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 나라가 한 5개 국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금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10,000파운드급 혹은 그 미만 엔진 관련돼서 뭔가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라고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발표한 항공 엔진 개발 계획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가 또 문제잖아요. 네. 진행이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 엔진을 이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 기술들이나 노하우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용 엔진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검증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고온 고압이 발생했다가 그다음에 전투기 엔진이 속도가 줄어들면서 급속히 냉각될 때도 있고 일단 또 지상이랑 공중이랑 다르잖아요. 온도도 틀릴 수 있고 기압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제가 바리스타로 일할 때 거기에 있는 보일러도 기압에 따라서 추출되는 양이랑 맛이 달라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용 엔진 아주 높은 고도에서 작동될 때랑 지상이랑 전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단계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군용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엔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려면 뛰어난 성능과 그다음에 안정성이 좀 필요한 지점들이 있죠. 그리고 엔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금속을 가공해서 이 관련 노하우와 그다음에 그 대량 생산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 만드는 거랑 100개 만들면 다르거든요. 달라요. 예, 이런 문제들도 반드시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안전과 관련이 그렇죠. 있으니까. 왜냐하면 기껏 만들었는데 시험비 테스트하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른 나라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터키가 그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칸 전투기. 근데 발목이 잡혔습니다. 왜요? 미국이 이 엔진을 터키도 자국제를 쓰지 못하고 그 미국제 GE 엔진 F110을 쓰고 있는데 미국이 의회께서 터키 태클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게 미국이 터키한테 야 S400 쓰지 마. 뭐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그냥 써버렸고 또 미국의 심기를 하나 건드린 게 있어요. S400을 테스트하는데 테스트 기체를 F16을 써버린 거야. 그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에 믿고 물건을 팔았는데 이게 다른 나라 무기 테스트하는데 이걸 써버린 거예요. 이 사진이 나왔거든요. 사실 감정적으로 좀 많이 건드린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는 국가이고 지금도 뭐 시리아라든지 주변 국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건 이해하긴 하지만 실속도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S400부터 이제 좀 꼬인 측면들이 있고 이게 앞으로 칸 전투기 개발에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뭐 시제품은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제품에 들어간 엔진까지는 좋으니까. 대량 생산하면 적어도 엔진이 100단위로 필요한데 이 엔진을 공급받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그리고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칸 전투기를 기껏 딴 날에 샀는데 미국에서 엔진 안 팔아 이러면 종이 비행기보다 못해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엔진의 국산화는 군용 항공기의 생산과 수출에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데 정말 혼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뭔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거고 뭔가 협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직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국형 차세 전투기 얘기하면서 16,000파운드급 엔진 얘기하셨잖아요.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근데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잘 보면 제가 그때 나와서 얘기했지만 지금 사타가 남아 있다 그러잖아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군불대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 개발해야 됩니다. 국내 개발해야 됩니다. 국내 계속 군불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사타 거쳐야 되고 업체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업이 쭉 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서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요라고 약간 자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 하나를 결정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소재 쪽은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했으니까. 근데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거는 하나 에어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항공기는 계속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서로 양쪽 다 장단점이 있죠. 그렇구나. 이제 작가님께서 뭐 검증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다양한 이제 남은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면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항공업계 그리고 방산업계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전투기를 국내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저는 일단 레이더. 그다음에 엔진. 항전 장비. 네. 그리고 이제 미사일들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엔진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튀르키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껏 전투기 다 만들어놨는데 엔진이 없어서 못 띄우거나 수출 못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 의원님 얘기처럼 무인기, 그 전투기보다 작은 급의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이 앞으로 수요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엔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개발하게 되면 뭐 수출 문제도 있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그 미사일들의 탑재될 엔진도 국산화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방산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의 발판이 놓여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물론 큰 엔진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차세 전투기 만들거나 할 때 이제는 사실 기술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은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작은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계속 갈수록 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지금 메이저 항공 엔진 하는 업체들도 요즘 작은 걸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정부에서 사업을 할 업체를 결정하겠지만 네. 떨어진 업체도 뭔가 상생할 수 그렇죠. 있고 붙은 업체도 할 수 있는 좀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항공 엔진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발전적인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있다니까요. 네, 보면서.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스터빈과 항공 엔진의 기본적인 원리나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 가능성,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아직 수많은 시험과 검증의 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헤쳐나가면서 국내 방산과 항공 산업에도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